자, 일단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기준에 뭐 3분기 불기둥 따라잡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 막셀바이오,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뭐 현대로템, 위메이드, LG화학,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LG전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그 변동률이 좀 나왔었던 구간들의 기준을 보시면 어쨌든 막셀바이오도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어요. 7월 18일 날 상한가도 진입을 했었고 12일, 15일 날 23%, 25%까지 변동이 나왔고 또 뭐 시가총액 9조에 달하는 이런 하나솔루션의 20%, 현대로템의 21%, 또 위메이드의 28%, 위메이드 맥스의 상한가. 시가총액 5위에 놓여진 LG화학도 이런 변동이 나와요. 또 LG전자도 뭐 8%대 변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3.83%. 에코프로도 뭐 대단하죠. 에코프로도 이제 재차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 시장 해석이 잘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군에 대한 해석도 잘 되고 시황, 업종 뭐 이런 부분들 다 잘 해석을 해서 내 계좌가 빨간불로 계속 연동이 될 수 있기를 52주 신고가 종목군들 눈만 뜨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좌 수익으로 다 연동될 수 있으시기를. 오늘도 일단은 어찌됐든 그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또 장 마감 이후에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루라도 좀 빠르게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가격도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또 가격 인상이 있을 거예요. 가격 인상이 지금 121만 원 기준인데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2만 원으로 132만 원으로 디자인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 아마 방송 재방송이 끝나고 나서든 뭐 어느 때든 HPSP를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자주 잡아주셨던 종목에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이고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대박이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거래 대금이 상당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4,800억. 조금 이따 이 종목군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변동성 종목이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주력주 위주에서 올려드리고 수익 종목 52주 신고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막셀바이오, HPSP, 세비캠처럼 변동성이 동반적으로 나와주는 이 종목군들도 19일자 금요일자 공략주로 잡아드리고 또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그 부분 잘 활용하시고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종목군들 지금 이제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자에 꼭 그러니까 야간에 미리 좀 공부해 두시고 금요일자에 꼭 함께 수익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디자인하신 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팍스경제 TV 생방송이 바뀝니다. 팍스경제 TV 2개의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가 주식 투시경 스페셜인가요? 하여간에 그거 PD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풍문로드로소가 다시 재개가 되니까 이 위에 풍문로드로소 디자인 하나 새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부분에 VOD도 밑으로 내리더라도 이 방송 그 창들을 위로 좀
더 올려놓는 걸로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 공식 홈페이지 위에도 있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의 요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2,500포인트 돌파를 했죠, 시장이.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내일이면은 HPSP 그다음에 세비캠 이런 종목까지도 다 들어 올려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문제시니까 전화하시면 꼭 질문 주시는 내용이 VVIP는 뭐가 달라요 하시는데,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함께 종목 설정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전 투자대회 8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문가 중에서는 아예 없고, 수익률 대회 한두 번 우승한 사람은 전문가 중에 뭐 한두 명 있겠죠. 윤정도 8번 실전 투자대회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VVIP 투자 성향 부분은 주도주,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를 나오는 이러한 이제 섹터 종목군들, 그 다음에 테마주의 변동성. 그렇게 하고 이제 매일 장중 내내 이제 리딩 방송 진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회원 전용 VIP 카톡방을 운영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누적적인 수익 부분들, 또 회원님들 후기들 이런 부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PDF 파일을 오늘 그 방송 원고하고 그 PDF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고객분들의 수익 부분이 나와요. 그 수익 부분 함께 보시면서 나도 저런 수익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VVIP 핸드폰 요 번호도 통화가 되니까 오늘은 제가 받을 거예요.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야 시간이든 뭐 방송 끝나고든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불기둥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채팅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죠. 채팅방에서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젠가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 됩니다. 세비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19일자 뭐 세비캠 올려드렸고, 그 안에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 이날인가요? 수요일? 수요일자에 세비캠 이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 올려드리죠. 93,100원.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서 10만 원을 넘기고 거기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세비캠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후에 또 박셀바이오도 올려드리고, 박셀바이오입니다 이렇게 96,000원에 박셀바이오도 뭐 쭉쭉 뻗어 올라가서 오늘 10만 원 또 찍어주죠. 그리고 세비캠입니다 여기 또 세비캠입니다. 그렇게 해서 98,600원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비캠을 다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죠. 세비캠 16.12 101,500원. 그렇게 해서 VI 발동되고, 거기에 이제 102,700원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또 세비캠입니다 또 나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불기둥 연구원님이 테마 기준의 흐름들, 고려산업, 고려산업 오늘까지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또 GSE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잡아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장 초에 이렇게 박셀바이오 1% 94,300원에 이거 얼마 갑니까? 10만 원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을 다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도 고점에서는 또 차익 실현도 해야 됩니다. 편입 기준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뭐 1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야간에 박셀바이오 교육해드린 내용 또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있는 박셀바이오, 또 세비캠 오늘 또 올려드리죠.
현대차 18만 6천 원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을 때도 관심권 잡아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추가적인 강세를 띄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세비캠 부분들 설정 범위 또 만냥금 선생님 이제 오늘 야간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세비캠에 대한 전략 부분도 또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뭐 PPT에 HP, SP 또 세비캠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녹화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132만 원 그리고 264만 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 올라가기 전에 선착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좀 수익 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수익 좀 내시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요. 수익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육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마이너스 0.33인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국내 증시가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그 토요일 날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학생제 TV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윤정두가 방송을 해요. 그러면 그 70분이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시황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시황 부분의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의 기준도 설정을 해서 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시황 부분 내일 뭐 조금씩 준비해서 원고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담당자들은 그거 좀 처리해 주시고 코스닥 시장, 뭐 유가증권 시장 둘 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추가적인 강세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8월 18일이에요. 8월 말까지 2,700포인트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쪽에서 오늘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HLB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찌 보면 박셀바이오나 HLB, 뭐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에 대해서 검증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HLB 또 움직였는데 요 툭하면 이쪽은 내놓는 것이 베트남 관련된 내용인 거고 공시는 없어요. 대부분 공시는 없고 그냥 보도자료 가지고 주가 변동성을 잡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일 만약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뭐 한 번쯤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이러한 기준점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수혜 부분이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현대차, 기아가 안타깝게도 전기차 이제 그 보조금이 미국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준다 이 내용 갖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사실상은 조정폭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수급도 꼬여 있지 않았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그나마 선방을 해줘서 낙폭을 많이 좀 시장 낙폭을 좀 줄여주는.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100원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10포인트 정도는 방어를 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8포인트로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8.42포인트.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이었으면은 18포인트, 삼성전자도 똑같이 0.3%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수는 뭐 20포인트 이상 낙폭으로 끝났을 겁니다. 체감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닥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얘가 방어해 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시가총액 20위 안에 종목에서도 얘 정도 나머지는 조금 어려웠고 특히 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훅 밀렸어요.
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68만 1,000원 찍고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는데 시장 지수의 눌림폭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 지수의 눌림폭이다. 시가총액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은 1조가 안 돼요. 6천억, 7천억? 하이닉스는요 12조, 13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저평가 상태는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에너솔루션과의 격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지금 106조 수준인데 영업이익 1조짜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이 조정받고 내려와라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평가 상태 기준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사실 우리가 들여다본 쪽은 없었어요. 서울옥션에 이제 매각 관련된 뭐 이슈 부분들이 좀 있었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맞지는 않아요. 거래대금이. 예? 거래대금이 그래도 1,000억 이상씩 형성돼 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세비캠이다. 어제도 오늘도 세비캠.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 세비캠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52주 신고가 나온다면 눌림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의 수익도 땡큐하고 에코프로는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 87%가 올라온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랠리 과정 속에서의 흐름인 거고 박셀바이오는 뭐 한 달 만에 125%의 폭등인 거고 그 이상이죠. 128%. 근데 이제 나머지 변동성 종목군들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주력주들이 좀 LG화학이나 현대차, 뭐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IT가 좀 강세를 제대로 연출해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HPSP도 계속 언급을 드렸고 전략을 잡아드렸던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많이 올려드렸었던 그런 종목이 되는데 문자 사인을 막 공격적으로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기준은 또 앞으로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도 오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료방 VVIP 기준에서. 그래서 내일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무료방에도 전략적으로 교육 내용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화수목 장중 녹화 방송이 없어요. 야간 방송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참조해서 더 해드릴 거고 지수가 살짝 눌리게 되면서 이제 251개 종목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뭐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이제 최상위 종목군들 위주에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 보신 거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전히 박셀바이오가 있는데 박셀바이오의 뭐 시장 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지만은 한번 볼까요? 저도 확인을 해야 돼서. 예. 일단은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은 일단 없어요. 반기 보고서 뭐 16일 날 나왔고. 그래도 박셀바이오의 변동성 매매 시장주의 조치가 들어가면 우리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박셀바이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당연히 주력주 기준에 현대차 볼 겁니다. 오늘 그래도 하반경성을 일정 범위 잡아줬어요.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은 사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면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변동성도 확대돼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랠리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눌림목. 그죠? 49,100원 찍고 눌림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 기준의 눌림목인데 이 종목군들 이외에도 이제 뭐 LNF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들여다본 기준에 시가총액이 5천억이 채 안 되는 이제 세비캠 들여다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시간에서 4% 수준 강세를 띄었어요. 대략적으로 300만 주 정도까지도
실릴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 기준에. 개장 초부터 세비캠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개장 초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비캠 개장 초부터 들여다본다.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그렇게 하고 세비캠 200만 주 설정해 드렸는데 내일 30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나오고 쭉 당겨지는 흐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비캠. 예? 강조 드렸어요.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좀 드문 상황인데 세비캠. 그다음에 이제 공구먼 같은 경우 시가총이 너무 작고 미투온도 그렇고. 미투온 2천억이죠. 이건 아니야. 공구먼. 얘도 시가총액 2,700억. 얘도 아니야. 다만 이제 유료방에 계시면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 종목군들 거래가 터지거나 했을 때에는 교육용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십시오. 개장 전에 분명히 이렇게 다 올려드려 왔었어요. 이때는 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계속 들어 올려질 때 8월 초입니다.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가 이틀 연속 밀리긴 했지만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거고 52주 신고가, LG화학 68만 1,000원, 또 하이닉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8월 이후에 7월 이후에 가격 반발력이 일정 범위 있었고요. 뭐 현대차 이틀 밀렸다 할지라도 대단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 왜? 실적이 뒷받침되고 미국의 정책에 맞는 친환경에 대한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이렇게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장 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제 올려드렸던 저거 수정하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 계시니까 8월 9일이 아니라 8월 10일 날짜인 거죠. 8월 10일 날짜. 그리고 15일, 16일 것까지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8월 15일, 16일 것까지 항상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날 하루 거만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얘기. 얘도 마찬가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8일, 9일, 10일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수요일 것까지 넣고 그러니까 8, 9, 10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거 하루, 당일날 거 하루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불기둥 공략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야간 방송의 기준에서도 뭐 이틀 할까 이틀 하루 이틀 해 그건 뭐 최종적으로 이제 같이 의논을 해보시죠. 뭐.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11일 날 금요일 날 야간 방송에서 박셀바이오 그렇게 해서 12일 날 뭐 어마어마한 이 폭등 랠리 그리고 12일 날 박셀바이오 23%의 폭등에 이어서 8월 12일 날 또 7시에 또 올려드리죠. 8월 16일 공략주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DB하이텍 그죠?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종목군들이 8월 16일 날 급등이 나와주고 또 8월 16일 날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8월 16일 역시 개장 전에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16일 날은 15일 날 야간에 박셀바이오를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박셀바이오가 25%까지 또 끌어올려줍니다. 그 박셀바이오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으로 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16일 날 화요일 날 야간 교육에서도 종목군들을 이렇게 오픈해 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항공우주가 탄력을 좀 보여주게 된 거고요. 18일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 17일 날 세비캠이 17.85 그리고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목요일의 기준에 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시간에서까지 확장 세비캠 금요일 공략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박셀바이오를 좀 들여다보셔야 하는데 어찌됐건 오늘 변동률이 어찌됐건 쭉 뻗어 올라가서 고점 형성하고 10만원 찍고 꼬리 달렸죠. 그러면 뭐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내용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세비캠이든 또 박셀바이오든 개장 초부터 다 올려드리고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같이 가시는 기준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1.84%잖아요. 18일 날 94,300원. 요게 이제 개장초에 고가가 94,700원이었고 저 고가를 넘기면 또 편입의 기준 잡힌다. 그러면은 10만 원 찍었으니까 동영상 또 참조하시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전부 잡아서 올려드렸고 박셀바이오, 세비캠 뭐 긍정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뭐 그 가장 최근에도 7월 18일 상한가 이후에 가장 최근에 12일, 18일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내일도 박셀바이오가 또 들어가요. 개장초 그 공략주에 들여다보실 종목에 이렇게 세 종목을 다 넣어놨습니다. HPSP, 세비캠, 박셀바이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이 넣어놨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종가에 0.11 장중에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1,300원 정도니까 3%? 어찌됐든 그러네. 하나솔루션이 없네요. 여기 오히려. 자, 8월달 들어서의 케빈님 수익 위메이드에서의 주린열공님 위메이드 맥스 에코프로 그리고 예쁜공디님 8월 4일 또 8월 17일 예쁜공디님 대단하죠. 당일 수익들이 당일 수익 이런 수익 보면은 불기둥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제 장중에도 교육을 좀 더 올려드릴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도 더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압박님 같은 경우 난리가 아니죠. 8월 4일에 금양에서의 수익, 또 8월 5일에 이녹스 나노 신소재 만도에서의 수익, 그리고 8월 10일에는 코스모 신소재에서의 수익, 그리고 또 재편입. 그죠? 코스모 신소재 다시 또 돌려지고 있고. 7월 28일에는 LG노텍에서의 수익, 차익 실현. 또 6월 28일에는 OCI 그리고 또 재편입. 그죠? 그리고 LG노텍이라든가 250% 수익에 이게 그리고 위메이드 323% 또 LNF 80% 또 에코프로비엠 225%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키리우스님처럼 누적 계좌 수익 246% 이런 수익을 내셔야 독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제 키리우스님 문나님 이렇게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 또 잘하고 계시죠. 놀부파파 선생님께서도 독립하셨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윤정두가 누군지도 좀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고 요 낯장 파일로 쭉 올려주세요. 프로필 낯장 파일로 한번 쭉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네이버와 조선인물 검색에 뒤주시면은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대회 8차례 우승을 하고 도서 10권을 내고 그 도서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한국거래소 강의까지 하고 이게 35년 된 럭키증권 카드 지금의 NH투자증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KLX 예전에는 증권선물거래소라고 했어요.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 증권선물거래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증권선물거래소 KLX의 비제도권 인사, 그러니까 증권사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아닌 비제도권 인사를 거래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한 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유일무이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 검증이 된 전문가와 함께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KLX의 강당을 한국경제TV에 대관을 해준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콘서트라는 강연의 프로그램을 방송을 내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 주식 콘서트에도 윤정두가 나갔는데 그거는 대관을 해서 한국경제TV가 강연을 한 거고 이거는요. KRX가 한국경제TV에 전화를 해서 윤정두 대표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직접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한 겁니다. 2005년도에. 검증이 되죠? 수익률 대회 10주 만에 7,681% 전 세계 기록입니다. 어떤 멘토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응? 이 수익. 거기에 SBS, CNBC 지금도 여기에 이제 한 40명이 참여를 한 거죠. 40명이. 그중에 이제 우리 JDI 파트너스의 전문가분들이 한 10분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중에서 윤정두는 뭐로 참여를 해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라는 타이틀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용희 이런 친구들은 연구원이었는데 본인이 1등을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JDI 파트너스에서 기준을 잡아서 다 설정을 해드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윤정두는 NC소프트, 삼성전자, KB금융,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 1위를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JDI, 진검승부, 뭐 주식 투시경, OSTV 이렇게 전문가분들 하나씩 계좌를 잡아드린 거고, 하나 케미컬,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의 수익을 난 거고. 다른 분들 뭐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종목입니까? 어? 저 종목으로 저분들이 수익을 냈을 것 같아요? 계좌 다 깡통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엔소프트 이 당시에 게임주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JDI 진검승부의 이러한 이게 이제 2천만 원 계좌인가 그랬을 거예요. 2천만 원짜리 계좌. 그리고 윤정두 계좌는 1억짜리 계좌.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 전문가들 40명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전부 500만 원짜리 계좌. 그 500만 원 가지고 막 그냥 뭐 상따 종목 어떻게 한번 해봐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려고 다 깡통 찼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한번 딱 상한가 종목 잡은 양반이 적중률 23%로 상한가 잡아가지고 계좌 몇 번 리셋하고 지금도 방송 활동해요. MTN에서 연세 있는 소형주만 하는. 그러니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남을 수 있냐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컬, 삼성전자의 43%? 이게 진짜 진검승부고 JDI 파트너 쓴 거고 윤정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번 장에서도 수익 내십시오. LG화학 3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7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시장을 주도할 이런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9월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방송 야간에 23시에 박성재 TV, 그리고 10월부터는 21시에 박성재 TV 야간 방송, 16시에 서울경제 TV 야간 16시 방송 데일리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4시간 하죠. 우리 박성재 TV 2시간, 서울경제 TV 2시간 주말 생방송. 그다음에 주말 송출 방송.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 50분까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2008년도 9월 6일, 9월 25일 한국경제신문 광고인데 지금도 이제 PDF 파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가서. 그리고 뭐 동아일보나 이런 쪽에 광고 낸 내용들이에요. 연회비가 그 당시에도 연회비가 3,000원. 그리고 1개월 150만 원. 할인해서 375만 원. 이렇게. 지금의 물가 상승률 감안했을 때 2007년이니까 15년 지났잖아요. 1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부터 해서 또 계좌 운영 범위, 또 시장 지수의 상향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죠.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빠르게 들어오셔서 당장 금요일부터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볼기둥 마스터님도 가격 올린다고 그랬어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PDF 파일, 프로필 PDF 파일도 올려드렸는데 박셀바이오의 동영상은 이거는 뭐 사실상 다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다 올려놨어요. 박셀바이오를. 오늘 아침 그 7시, 17일 7시 어제 아침이구나. 어제 아침. 그리고 17일 7시 거가 16분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녹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16시에도 이렇게 녹화를 해드렸어요. 9분 41초. 그렇게 해서 18일 날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18일 날 다 들여다 보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부분에 19일, 20일 또 8월 달 전부 여러분들이 보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8월 12일 날 9시 30분이면요. 개장 초란 말이에요. 이때 그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얼마에 VVIP 방에서는 얼마? 75,800원. 오늘 얼마예요? 10만 원 찍었죠. 75,800원, 76,000원 잡아도 10만 원 찍었으니까 24,000원이면은 30% 이상 수익 난 거예요. 금요일 이후에. 근데 이날 금요일 날 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16일 날 7시 방송에 아침에 박승재 TV에서 자 21분을 녹화해드려요. 어마어마하죠. 박셀바이오입니다. 21분을 녹화해드려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박승재 TV 생방송에 박셀바이오 다 가져갈 거예요. 저 화면들 싹 다 캡처해서. 응? 왜 12일 날 아침 방송에 해드렸는데 왜 못 잡으셨습니까? 16일 날 왜 못 잡으셨습니까? 18일 날도 아침 방송에 나갔는데 왜 못 잡으셨습니까? 그거 싹 다 해드릴 거예요. 400만 주의 기준에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부분, 공시 내용, 요거 내용이 중복되니까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 여러분들께 또 설명드리기 그렇고 지금 막셀바이오를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분께서 박셀바이오 해가지고 이 박승재 TV 여기 보시면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 참조하세요. 동영상도 같이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료방에도 이제 어차피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 이제 박셀바이오의 그동안의 전략들에 대한 요 동영상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차분히 보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지금은 빠르게 넘겨드릴 겁니다. 이 박셀바이오가 변동성이 7월 18일 날 상한가, 8월 12일 날 23%, 8월 15일 날 25%. 이렇게 해서 방송마다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보여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월 11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12일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내일 2,400개 종목에서 우리가 5종목을 이렇게 압축해서 드렸는데 세비캠, HPSP, 박셀바이오,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이렇게 압축해서 5개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중에 변동성 충분히 시장 변동성의 1위, 2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박셀바이오가 16일 날 그랬죠. 25%까지 올라오면서. 이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일 날 이날 그 12일의 기준에 얼마 올라가요? 23% 올라가잖아요. 지금 생각난 김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 세비캠 있죠. 세비캠 시간의 거래의 순위 그것도 캡처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 그 내용도 캡처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렇게 박셀바이오처럼 세비캠도 이렇게 설명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세비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마케팅하는 친구들 보면은 시간에서 강세 띈 종목을 훔쳐다가 걔네들은 시간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거래대금도 필요 없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막 KH 필룩스 내일 보세요 해놓고 갭상승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대박 나셨죠 이렇게 뻥을 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실려져 있는 신뢰도가 그러면 있는 쪽을 보시는데 세비캠도 1조 미만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세비캠 보시고 나머지 부분 또 대처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비캠 부분을 잘라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일 뭐 교육할 때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비캠의 거래대금 시간의 거래대금 1이라는 그 화면 잘라드릴 거고 요건 당연히 잘라드릴 거고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5.88%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5.88% 8월 11일이고 요거 그리고 만들어 주실 때 날짜 꼭 넣어주세요. 여기에 뭐 어느 구간이든 8월 11일이라고 그래야 나중에 볼 때 이게 8월 11일자였구나 요걸 알죠. 요 표 어느 공간이든 8월 11일 뭐 시간의 거래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비캠도 그렇게 해서 8월 12일 금요일 날 개장 전에 박셀바이오 보셔야 됩니다라고 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이 정도로 올려드릴 정도면 유료방에서는
이날 개장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개장 초에 계속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 23.39%인데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 박셀바이오의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한 이유가 전량 차익 실현한 이유가 일단 어찌됐든 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 전량 차익 실현한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박셀바이오 이 순서에서 뭐 빠진 게 있죠. 15일 날 야간 방송에 박셀바이오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 수익률만 이렇게 뭐 올려드려서 그런 건가? 오케이. 그럼 그 순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셀바이오의 기준에 이렇게 쭉 그다음에 11일 날 야간 교육에 진행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15일 날 11일 날 이게 15일 날인 것 같은데 12일 날 보세요. 보는 이유는 박셀바이오의 이게 11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12일 날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일자 말고 이거 어디 갔어요? 16일자. 제가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를 12일자, 16일자 야간 교육 방송이 있는데 그 PPT 주세요. 그죠? 16일자에 메뉴에 있나요? 그게 있어야지. 그래 박셀바이오를 여기서 추천했다의 기준이 되죠. 17일자 그 다음에 15일자 여기 있잖아. 아 야간 방송에서는 안 넣었구나. 교육만 해드렸죠. 야간 방송 그 교육한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거 그 개장 전에 보십시오라는 게 없더라도 야간에 교육한 거를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8월 16일 그리고 15일 요게 이제 12일자잖아요. 12일 장 끝나고 아닙니까? 장 끝나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무방에서도 15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무방 15일자. 무방 15일자 화면 하나만 찾아주세요. 무료 방송.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10일자 내용을 잡아드린 거고, 요게 이제 11일자 장중의 내용인 거고, 뭐 밑에서 보면 하나씩 다 집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일 날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됐고 12일 날 야간에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고 이게 이제 아침 방송이겠죠. 아침 방송에 12일자에 78,000원 종가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23% 올랐다가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16일 날 500만 주 기준 거래량 보십시오. 여기 써 있죠, 분명히. 16일 날 500만 주 기준 거래량 보십시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6일 날 또 25%의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 방송 원고 갖고 갈 때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18일 관심 종목, 17일 날 18일 관심 종목으로 또 보셔야 됩니다. 또 보시고 또 수익 내고. 결론은 또 수익 냈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 범위로 이제 잡히실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고맙습니다. 8월 18일 날 또 박셀바이오 수익입니다. 요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왜 밀리죠? 시즌 5가 이렇게 글씨가 나중에 안 밀리게 좀 해주시고. 지울까요? 시즌5를? 모르겠다. 일단 하여간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 밀려있네. 시즌5가 왜 밀려있는 거예요? 수정하세요 바로. 저도 수정을 해놓고 이 정도를 지워야 되는 거죠. 시즌5를.
아닌가? 어찌됐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박셀바이오의 8월 17일자의 컨센서스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적이 없죠. 컨센서스도 없어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없다라는 얘기. 응? 증권사 보고서. 그런 종목이 변동성이 나오면 공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결론은 펀더멘털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공시조차도 없는 종목인데 7월 18일에 상한가 나오는 이런 이유는 이런 보도자료 때문이다. 이 보도자료는 기자분이 열심히 쓰셨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뿌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회사에서 뿌렸다. 그걸 뿌렸을 때 회사하고 짜고 친 건지에 대한 이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회사하고 짜고 쳤다 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증거는 없어. 그렇지만은 이런 보도 자료와 함께 변동성이 크게 확정이 되죠. 그러면 박셀바이오 같은 또 HLB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먹는 건 뭐냐면 HLB의 대주 지분이 없어. 거의 10%인가 그렇잖아요. 전환 물량을 행사를 합니다. 전환 물량을 행사해서 팔아먹고 전환 물량 행사해서 또 팔아먹고. 그러니까 전환 물량 행사했으니까 주식 수는 늘어나고 대주 지분은 낮아지고 행사 물량 다 팔아먹고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그 제약바이오 쪽은 시가총액이 주가는 빠지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안 빠져요. 왜 계속 전환 물량이 나와?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이런 종목을 매일매일 가져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응? 이런 종목을 매일매일 가져간다? 아니지. 그러니까 당일의 기준에 시초가 형성되고 거래가 터지는 걸 확인하면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변동성을 기대하고 따라붙는데 그 기준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전의 기준에 이제 2천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았는데 5월 4일부터는 1,500억으로 좀 하향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어요. 그래서 1,500억으로 하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4일부터 1,500억 이상으로 기준 설정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처를 잡아들인 설정 범위가 되는데 일단은 이 박셀바이오가 7월 18일 날 상한가 가기 직전에 주가가 4만 원이었어요. 1,500억이 되려면 400만 주인데 훨씬 넘지죠. 300만 주만 터져도 3, 4, 12, 1,200억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는데 뭐 넉넉하게 400만 주라고 해도 그 거래량이 다 터진단 말이에요. 응? 자 보시면 종가에는 343만 주지만 이 종목이 이미 뭐 12시 전에 상한가가 들어가서 거래가 멈춰져서 그런 거고 개장초에 보시면 9시 10분에 400만 주에 채 못 미치죠. 9% 갭상승 이후에 눌려서 그래요. 네? 그런데 9시 30분에 우리가 기준 거래량의 20% 그러니까 400만 주에 20% 8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16만 주가 터지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주가 빵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구간은 차트 보시면 요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지는 그 흐름 속에서 거래가 수반되던 쪽 매직 시그널 매수자인 나오는 기준 요게 45,000원, 47,000원. 45,000원, 47,000원. 오늘 얼마? 10만 원 찍습니다. 아 그러면 냅뒀더니 더 가더라 매매할 필요 없다. 아니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입니다. 하루 움직였다고 파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갑시다. 이건 거고 얘네들은 공시도 없어. 실적도 없어. 공시도 없어. 그냥 보도자료 지들이 뿌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변동성이 확장해요. 꼬리 달리는 순간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겁니다. 이게 고점을 찍은 게 30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29만 9,500원인가 그렇죠? 30만 원.
그게 3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3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왔던 애가 3만 원까지 내려왔어. 감당돼요? 안 된단 말이야. 거래 없는 순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 7월 18일 날 상한가 갔을 때 거래대금 딱 동그라미 쳐드리고 오전에 상한가 진입했는데 거래대금이 일단은 1,500억이 터졌습니다. 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 거래일에 340만 주가 터졌는데 이건 오전장에 마무리된 거래잖아요. 그죠? 이 거래에 80% 어찌됐건 뭐 마무리됐던 뭐했던 80% 이길 80% 38에 24, 48에 32, 270만 주인데 오전에 마무리된 거래 기준 잡고 3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300만 주. 그러면 1,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 터져요. 300만 주가 터진다 그러면 일단은 양봉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꼬리가 달리든 다시 음봉으로 밀리든 300만 주만 터져도 1,500을 넘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거래량은 일단은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꺾여요. 바로 차익 실현해야죠. 하나에 5분짜리 봉이니까 2, 30분 동안 탁 올라갔다가 20분 동안 올라갔다가 바로 꺾입니다. 바로 차익 실현. 늦게 잡았으면 어쩔 수 없이 손절.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날 19일 날 650만 주 터졌어요. 그럼 이 길은 어떻게? 650만 주 곱하기 80%. 68에 48, 58에 40 그러면은 이제 520만 주인데 500만 주면은 충분하다. 500만 주면 3천억 이상이 터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또 5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2,400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되죠. 결론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기준점으로 매매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일 날도 한 30분 정도 25분 만에 팍 치고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30분 정도. 그리고 전량 차익 실은 거예요. 왜? 이걸 양봉 일봉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양봉으로 나왔다가 여기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리 아래 꼬리가 이만큼 달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초가가 여기였으니까 그 아래 꼬리 부분은 시초가에서 뭐 여기까지가 종가가 여기까지니까 몸통이고 나머지는요 윗꼬리가 이만해진 거죠. 차익 실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꼬리가 이렇게 긴데 해야죠. 뭐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1.5%, 1%, 1.5% 이런 식으로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써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방송 갖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8월 11일 날 시간의 기준입니다. 이게 8월 11일 날 시간에서 상승률이 아니라 거래대금 1입니다. 이게 거래대금 1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5.88% 움직였는데 우리의 기준이라면은 이제 700만 주 정도 터져야 되거든요. 다음 날. 근데 700만 주 터지면은 거래대금 1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터졌어요. 근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보수적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잡으면서 400만 주, 500만 주만 터져도 된다. 400만 주면 3천억 넘깁니다. 500만 주 3천억 넘겨요. 그래서 12일 날 기준을 11일 날 이런 그 보도 자료죠. 기자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지들이 뿌립니다. 에? 그렇게 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오는 기점에 야간 방송 다 해드리고 시간에서 거래대금 1입니다. 상승률 6% 수준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요. 지나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비캠 시간의 거래대금 1입니다. 상승률 4%입니다. 내일장 들여다보셔야죠. 갭상승 4% 수준에 나오겠죠. 거기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 붙는다. 마찬가지. 박셀바이오의 기준도 똑같은 흐름에 11일 날은 거래대금이 다소 못 미쳤지만 요 거래대금 3천억 거기에 70% 2천억 넘기고의 흐름이면 된다. 그럼 사실상 300만 주여도 되는데 3천억 기준 잡고 500만 주면 된다. 실질적으로는 얼마 터져요? 700만 주 수준 터졌을걸요 이날? 프로그램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도 보자. 왜? 그냥 일반적인 외국기관 수급에서는 뭐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매집을 하거나 그런 건 없죠.
결론적으로 앞서 7월 18일 날 기준에 올려드렸을 때는 뭐예요? 5월 4일의 기준을 잡아서 1,500억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얘는 이제 7월 19일 기준에서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 1,000억 원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18일 날 거래대금 1,000억 터진 종목이 14위에 놓여집니다. 18일 날 박셀바이오 상한가 간 날, 또 한국파마도 이때 변동성이 확장이 됐을 때요. 거래대금 오래간만에 터지고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이 14종목뿐이 없어. 야, 이거는 심각하게 거래대금이 둔화된 거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많아야 변동성이 커집니다.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9일부터는 그럼 거래대금 1,000억만 돼도 들여다보자. 장 끝나고 1,000억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중에 이 1,000억에 대비한 9시 10분까지 100억, 9시 30분까지 200억, 10시까지 300억. 그러니까 10%, 20%, 30%의 기준을 잡자. 이거 너무 자세한 걸 알려드리는 것 같아, 솔직히. 이걸 왜 알려줘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내가 박셀바이오 얘기했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가면 끝인데. 자, 세비캠 분명히 오늘 얘기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4% 강세로 끝났어요. 내일 보자고요. 내일 갭상승 나온 이후에 양봉임 따라 붙습니다. 기준거래량은 이만큼 잡을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일이 내가 뭐 있냐고.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대박 나셨자면 되는데 8월 12일 날 관심 종목 박셀바이오 딱 올려놓고 23% 올라갔잖아.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끝. 꼬리 달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6일 날 25% 올라가요. 당장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우신 거잖아요. 그거 올려드렸어요. 아까 채팅방에.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박셀바이오, HCP, SP, 세비캠 내일 사야 된다? 아니지. 저 기준 거래량을 넘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전부 이런 스페셜 교육부 EOD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돈 내고 공부하시고 저 매매 비법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쿠팡에서 팔아요. 지금 쿠팡에서 티몬, 쿠팡, 위메프 이런 데서 110만 원짜리 5강좌 한 강의당 9시간짜리 45시간짜리 강의 이게.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공짜로 듣고 계시는 건데 거래 대금에 대한 엑기스만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8월 10일 개장 전에 박셀바이오 400만 주 잡아드렸어요. 시간별로 이런 거래량 터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9시 1분에 어떻게 됐어요? 7만 3천 원이에요. 거래량은요. 36만 주예요. 9시 10분까지 10% 얼마? 44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동시효과부터 터져서 36만 주야. 이거 어떻게 돼? 시초가 74,300원인데 밀렸단 말이에요. 음봉이죠. 이거 양봉으로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따라붙는 거지. 어떻게 돼요? 지금 양봉으로 확 돌렸죠. 9시 32분 이게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 와 너무 많이 올랐어요. 8%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고가가 75,100원이고 시초가가 74,300원이면 74,300원 넘길 때 또 75,100원 넘길 때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서 들어가서 얼마를 찍어요? 23%를 찍어요. 9시 33분에 불기둥 마스터가 올려드리죠. 불기둥 마스터 그냥 나 공짜로 한번 어떻게 해볼게.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렸잖아요.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과금해서 나 저런 종목 줘 하시면 되잖아. 윤정도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 잡아드렸고 불기둥 마스터님도 채팅방에 자 박셀바이오입니다. 윤정도는 개장 초부터 93,100원, 73,100원에 또 75,500원에 여기 75,900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편입. 예? 그러면서 9시 50분에 교육도 해드려 불기둥 마스터님이 어제 11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박셀바이오에 대해 교육해드렸고 금일 400만 주 설정하였고 거래량 장전에도 올려드렸습니다. 30분 기준으로 20% 80만 주 터져야 되는데 12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이런 예비 연구 결과 발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보도자료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11%입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이에요. 장중 특별한 케이스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 1위.
10시 12분 기준에. 그러니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VI 발동. 그러고 나서 86,000원까지 올라가요. 요 밑에 파란 색깔 또 교육표 있죠. 차익 실현하십시오. 꼬리 달리며. 꼬리 달리며. 다 지난 거 왜 주냐? 아니지. 오늘도 그렇게 해서 또 10만 원 찍고 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내일은 또 세비캡을 볼 수 있잖아요. 8월 10일 12시 19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86,000원 찍은 주가가 78,000원, 6,000원, 8,000원 깨져 내려온 거야. 8,000원. 왜 5점 차익 실현 안 하냐 이거야. 다 올려드렸는데 이미 벌써 여기서 올려드렸잖아요. 84,700원, 83,4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럼 얼마? 평균 84,000원의 차익 실현된 거죠. 84,000원의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분명히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나서 16일 날 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800만 주 대비 500만 주. 그 전날 얘기했잖아요. 22만 주 터졌으니까 7, 800만 주 터지는 게 맞다. 근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되면 1위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400만 주 잡아드렸다. 근데 800만 주 터졌어. 800만 주에 80%, 50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면 16일 날 볼 수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84,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한 거 9시 15분에 4% 움직일 때 81,400원이야. 차익 실현한 거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응? 불교등 마스터 올려드렸잖아. 82,200원? 응? 올려드렸잖아. 100만 주 터졌어 벌써. 9시 26분에. 500만 주 20%면 100만 주잖아요. 근데 9시 반 되기도 전에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야.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편입의 기준이지.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3위란 말이야. 3위. 12시 53분에. 그러고 나서 12%? 응?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17%? 그 다음에 얼마? 25%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꼬리 달리죠. 또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780만 주에 8월 17일 날 6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해야 됩니다. 안 터졌어. 응? 안 터졌어. 그냥 1% 움직이고 쭉 뻗어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 늦게 잡았으면 손절이라도 해야지. 그래 나서 18일 날 또 보는 거예요. 18일 날. 17일 또 18일 9시 55분에 98,600원인데 아까 보니까 왜 저걸 올려놨지? 아까 보니까 불기둥 마스터님이 그 이전에 올려놓은 게 있지 않나요? 1%인가 2%에? 그냥 막 그냥 오늘 뭐 바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혼날라고 9시 5분에 올려놓은 거 이걸 왜 안 올려놔? 왜? 그죠? 94,300원 1.84% 하냐? 이 양반들이 정신없네. 응? 혼내줘야지. 8월 17일 날 9시 47분이고 8월 18일 날 9시 6분에 올려서 이렇게 1.84% 94,300원에 올린 게 있고 그리고 나서 10만 원을 찍고 내려서 차익 실현한 게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올려? 지금 보강해 주세요. 응? 그잖아요. 수익 난 거를 왜 그렇게 해서 9시 48분에도 또 올라갔네. 이 확 그냥 막 그냥 이거 맞지 않나? 이거 박살바이오 아니에요? 9시 48분에도 또 올려줬잖아. 94,900원에. 이 양반들이 앞부분에 있다고? 앞부분에 있나요? 제가 넣어놨나? 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어놨어? 앞부분에 어딨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17일 응. 순서 바뀌었네.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넣는 거야? 혼날라고. 응? 그러면 이게 지금 날짜하고 다 잘못된 거 아니야? 혼내줘야 돼 아주 그냥. 날짜를 잘못 넣으셨네. 그렇게까지 많아? 장중에 미리미리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수목 녹화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혼날라고. 16 그 다음에 16 17일 9시 5분 17일 18일 9시 3분 그럼 18일이잖아 이게 그죠? 요 위에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18일로 해놔놓고 그러고 나서 그죠? 그러면 이제 맞지. 요거 하나 숫자를 잘못해놓은 거네. 결론적으로 보세요. 18일 날 9시 3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어. 94,300원. 그 다음 94,900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만원 찍잖아. 10만원. 응? 10만원 찍을 때 화면은 왜 안 해놨어 또? 응? 그때 못 해놨으면 매직 계산기 다시 장 마감 이후에라도 잘라야죠. 그래야 10만원 올라간 거 알 거 아니야. 이거 10만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10만원 올라가고 꺾여 내려오면은 어떻게 한다? 아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렸죠. 여기가 시초가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그 양봉의 기준, 시초가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양봉의 기준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이만큼씩.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본다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1, 2%그 사이에 조정이 나오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더 밀려 전량 차익 실현 끝. 왜? 얘네는 펀더멘털로 본 게 아니라 변동성 매매로 봤으니까. 그 일봉 차트 10일까지의 기준에 꼬리 이 부분에서 왜 차익 실현 못합니까? 내일 또 보시면 내일의 기준에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꼬리 달리면 또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7월 18일 날 상한가 갔을 때 1주 월봉입니다. 이게. 네? 이때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 20일 수요일에 500만 주의 양봉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20일 이후에 8월 10일 11일 날 야간 교육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12일 그 다음에 16일 12일 날 16일 날 이러한 폭등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 17일 날 교육해드리고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기준에 변동성 부분이 10만원까지 찍어줬단 말이에요. 10만원까지 막셀바이오. 그럼 92,600원이 종가였는데 92,600원 대비해서 7,400원 올라온 거야. 8% 9% 올라오고 8%. 박셀바이오입니다. 내일 기준 어떻게 한다고요? 박셀바이오. 이 박셀바이오를 내일 기준에 이렇게 5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겠다.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따라 붙는다. 아시겠죠? 500만 주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 HPSP입니다. 이거 전부 사실 제가 방송에 갖고 나갔지만은 7월 19일, 20일, 25일, 26일, 8월 8일 제가 가지고 나갔지만 불기둥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교육 다 잡아주신 불기둥 마스터님.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교육 잡아주시고 또 편입 설정 범위, 매매 설정 범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또 조정 그리고 재차 변동성의 확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 HPSP의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매출 영업이익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서 보고 있는데 절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만약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을 공시 내용을 다 확인해서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시가총액 1조 이상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HPSP의 경우에 이게 뭐예요?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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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를 얘기하나요? 어찌됐건 일단은 그 7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정을 해드렸을 때 이렇게 좀 들여다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린 게 55,000원 이런 라인에서도 계속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월 19일부터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7월 12일 날 보도자료 내용, 19일 날에 이런 내용 쭉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후에 한동안에 또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주 월봉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정도 해놓고 말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오늘 내가 늦게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불기둥 마스터님이 채팅방에서 HSP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또 교육 잡아드리고 했던 내용 싹 다 되찾아서 PPT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요 정도가 아니라 더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응? 방송화면도 그렇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채팅방에 매직 계산기 이런 식으로 7월 19일 날 올린 것처럼 한동안 좀 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개장 전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HP, SP 개장 전 종목에 몇 차례 올렸어요. 몇 차례 올렸어. 몇 차례 올린 거 그것도 같이 찾아서 내일 하여간에 다 찾아서 올려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HP, SP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보자의 기준인데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 25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해주고 움직임을 나타내 준다면 그럼 대략 250만 주면 요 정도 범위가 될 겁니다. 요 높이. 내일장에 2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형성되어 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곳 좀 넘기고 움직임이 나와요. 요것 좀을 넘기는 추세 강화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유통 물량을 한번 보자라고 우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HSP 내일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부분을 같이 넣어놓을게요. 세비캠에 거래대금이 시간 내에서 1위로 형성이 된 거예요. 세비캠이. 그렇게 해서 세비캠 신규주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쁜 공디님께서도 이렇게 세비캠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셨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8월 17일 날 같은 경우에 세비캠입니다. 설정을 잡아드리다 보니 그 18일 날도 변동성이 또 확장이 됐고, 예쁜 공디님 18일 날도 또 보셨겠죠. 17일 날 이렇게 4% 수익을 내셨는데 18일 날은 안 보셨을까?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세비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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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비캠을 바탕으로 해서 18일 날 거래대금 1위 기준인데 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 시간에 거래대금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 수준. 적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물론 뭐 5천원 미만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기준점을 놓고 잡을 때 요 거래량의 3분의 1이 동시효과 거래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97,000주니까 대략 33,000주, 그냥 3만 주가 동시효과의 최소 거래량으로 형성이 된다. 3만 주 곱하기 100. 그럼 300만 주죠. 그럼 내일 세비캠은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감 때까지 양보로 잘 나올 때. 그렇지 않고 갭상승 이후에 살짝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으로 밀리면 거래대금은 둔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10시까지 기준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우리 장 끝나자마자 기준 거래량 사실 잡아드렸거든요. 시간을 안 보고. 200만 주라고 잡았을 때 10시까지 30%니까 60만 주죠. 60만 주에서 최대 1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다고 봐요. 세비캠이 19일에 10시 전에 최소 60만 주에서 100만 주 거래가 터질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갭상승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되는 위치거든요. 지금 신규 상장주고.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급성장, 뭐 결론은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를 지금 다시 다 들여다보고 에코프로에서 그 큰 수익을 잡아낸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미국 쪽에 민주당이 항상 정권을 잡으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죠. 그것을 이제 부시 대통령 들어서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파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바로 파리 기후협약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거 파기해버립니다. 정책이 달라서 그래요.
전통 에너지를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통 에너지가 아닌 기존의 전통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갈 것이냐. 이 정책이 공화당 쪽은 아무래도 전통 에너지를 선호하고 그쪽에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고요. 민주당 쪽은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환경청이 좀 제재를 하죠. 환경세에 대한 이러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이루어졌었고 그 소송이 2015년에 진행됐던 환경청의 월권행위에 대한 소송이 결국은 지금 이제 공화당 쪽 대법원의 판결이 월권행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6월 말 그때 기준으로.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보수적인 대법관 분들이 6분, 그리고 이제 좀 진보적인 대법관 분들이 3분 이렇게 돼 있대요. 정치적인 해석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그러한 그 맥락에서 2020년 대선 과정 속에 민주당이 이제 좀 승기를 잡는 그런 흐름 속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미국의 테슬라가 폭등을 하죠. 그 테슬라의 폭등에 영향을 받아서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3분기 이후부터 해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적인 또 폭등을 하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다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친환경적인 내용, 그 친환경적인 내용 부분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만 실적 검증은 더 해야 되고요. 지금 HPSP처럼 이제 그 세비캠도 컨센서스 그걸 캡처를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모가가 35,000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세비캠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만 원을 넘기고 있어요. 10만 6,900원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그것도 그건데 하여간에 뭐 심사숙고해야죠. 그래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비캠이 이렇게 있네요. 순서를 제가 이것도 바꿔놔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본의 기준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 작업할 때 이제 뭐 좀 더 그럼 수월해지겠죠. 뭐 이렇게 보여도 되겠네요. 이 내용 때문에 시간에 급등을 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예? 매출액이 450억인데 시가총액이 4,800억이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비캠 같은 경우에 8월 17일에도 9시 1분에 이렇게 전략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었고 그때 가격이 93,000원이었고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갔다 꼬리 달린 거 전량차익 실현 또 재편입의 기준 또 신고가의 기준 시간에서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8월 17일 9시 22분 또 9시 22분에 12.81이잖아요. 그리고 9시 30분 16.59 그 이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갔었죠. 그죠? 17%대까지.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차익 실현의 범위를. 그렇게 해서 17일 날 고점에서부터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저 줄은 왜 거져 있을까요? 저 5분봉은 뭐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잘라드리든가 할게요. 잘라드리고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7일 날 12시 40분에 여러분들께 등락률 7%일 때 불교등 마스터님이 벌써 이미 올려주셨다는 거죠. 17일 12시 40분이 아닌 것 같은데 등락률이 7%면은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그런가요?
17일 9시 30분에 10만 1,900원. 어찌됐건 요 밑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렇게 하고 12시 40분 46분 거래대금 치상이 그리고 펫 배터리 관련주들의 변동률 기준에서의 변동률 1위. 그렇게 해서 이제 18일까지 연동이 된 건데 18일 날장 막판에 사실상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저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고 요 흐름 속에서 직전 거래일의 고점을 양봉으로 또 잡아 넘겨준 거니까 19일 날 또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준을 잡아 드렸는데 뭐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까지 연출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시간에를 보고 넣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넣어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 세비캠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놓고 보자. 그리고 OCI에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OCI에 보시면은 요 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하나솔루션이나 OCI 양쪽 다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거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의 판결 있죠. 그 내용까지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친환경적인 내용 그 내용 부분들 그걸 같이 다 설명을 하면 되니까 내일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세비캠 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주력주들 또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 추후에 제가 또 설정을 해드릴게요. 내일 장중에서라도 그리고 교육 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셔야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가 뭐 업황이 안 좋고 아주 선수들 나셨어. 하이닉스 실적이 영업이익이 13조 수준에 달하는데 얘가 업황이 둔화돼서 얘가 실적이 내년에 뭐 예를 들면은 10조, 11조 수준까지 낮아진다. 그래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영업이익 1조, 2조짜리가 105조, 62조가 돼 있는 게 저게 정상적인 시가총액이에요? 아니죠. 저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을 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이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고요. 네? 주력으로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부분도 과도하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량 보조금을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토요타나 이런 쪽 해외 차량에 대해서 전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2025년도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이나 이런 게 꼬여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LG 전자의 기준인데 함께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 날도 11일 날도 97,000원, 99,700원, 99,700원 이렇게 계속 매수액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왜 똑같은 거 두 개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준에 두 개가 돼 있잖아. 이렇게 해서 LG 전자의 기준도 오늘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수급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수요일 날 150만 주의 거래가 또 수반되면서의 강세를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역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기준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LG전자 부분도 추후에 더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 PDF 파일하고 동영상은 다 올려드릴게요. LG화학도 마찬가지 지금 LG화학 내리 연속 뭐 LG화학은 계속해요. 계속 그죠? 68만 1,000원 찍고 거기서 이제 한 3만 원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한 4% 밀린 거예요. 7월 이후에 30%대 폭등 이후에 고점 대비 4% 밀려있다. 기회죠.
기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LG화학의 경우도 뭐 아주 공격적인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8월 17일자의 요 밴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7월 26일, 7월 26일 컨센서스 밴드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고. 응? 가장 최근 것만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이 실적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에 관련된 설명 이런 내용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거를 이제는 명확히 아시겠죠. 여전히 모르시겠다 안 돼요. 물적 분할은 호재입니다. 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물적 분할은 호재입니다.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폭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성장성이 부각이 됐고, LG에너지솔루션 만성 적자인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LG화학이 돈을 지원 안 해도 되고 IPO를 통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LG화학이 지난 95년부터 몇 년이에요? 95년부터 27년인가요? 27년을 지원했던 그 돈을 이번에 한 방에 다 뽑아내잖아요. 81.84%에서 70%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블록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만 한 10조 이상이 되죠. 그 블록딜 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데 왜 시가총액이 안 오르겠어요. 대주주하고 외국인들이 48%란 말이에요. 그럼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이거 이제 예전에 LG화학 그 지분율 형성한 게 있었는데 그거 다시 형성해 주세요. LG화학 지분율, LG화학의 지분 구조. 유통 물량이 개인들에게 한 8%도 안 돼요. 응?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 내일 이제 그 오래된 PPT나 이런 거는 다 빼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될 내용만 싹 올려드릴 거예요. 일봉이나 이런 거 다, 교육 내용, 갭 이런 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수익을 내고 행복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LG화학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도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압빵님 또 예쁜공디님, 응? 수익 내용 낱장 파일로 하나하나 그냥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야 나도 저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응? LG화학 동영상 보시면요, LG화학 이 동영상 보시면 8월 9일 2시 17분에 올려드린 이 내용도 44분이에요. 응?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 이런 거. 1시간 30분씩 녹화해드렸어요. 주가 박살나 있을 때. 얘를 팔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내일 기준에 반도체하고 DB하이텍을 포함한 뭐 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하고 또 현대차 뭐 이틀 연속 좀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 깊이 있게 분석해드려서 동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VVIP 방에 올려드리고 VIP 방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거는 고민을 할 거예요. 응? 근데 아마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금을 하시고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과금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서로 있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과금하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뭐 자동차입니다, LG화학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편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55에서 80% 비중 채우고 나서 하나솔루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섹터별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야 박셀바이오도 한번 해볼까요 해서 박셀바이오에서 그 초특급 수익을 잡아내야 되는데 신뢰도가 없으니까 무슨 뭐 응?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만 가입했어도, 그제만 가입했어도 이런 수익 범위가 다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설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이후에 변동률 작지 않아요. 내일은 오래간만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들여다보고, 또 HBSP 또 박셀바이오까지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보고 대처를 할 겁니다. 내일 기준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내십시오. 응? 일로 전화하시고요. 새벽에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나는 채팅방에서의 매매 사인으로 대처할 수 있어. 박셀바이어 같은 종목 줘. 불기둥 마스터님 계시잖아요. 변동성 매매의 대가. 이쪽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어보세요. 오늘도 그 불기둥 마스터님 상품을 두 분이나 문의가 왔단 말이에요. 세 분 왔구나. 세 분 문의가 와서 한 분은 가입을 하시고, 2 플러스 3로 가입을 하시고, 두 분은 망설이시고 끊었단 말이야. 불기둥 마스터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제가 설명해도 잘 몰라. 어떻게 서비스 해주는지. 불기둥 마스터님이 잘 알겠지. 자기 상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셔서 박셀바이오, 세비캠 이런 종목 놓치지 마시고, 또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화번호 확인하시고.